저희 팀 심유리 선수가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라이진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거기서 케이트 로투스 선수에게 패배했는데요. 이로써 저희는 라이진에서 3연패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고 이번 경기의 패배에 대한 이유를 시합 준비 상황에서도 찾아보고 또 시합 상황에서도 찾아보고 그리고 제 역할의 실수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저희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아무래도 변명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만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 안 그러신 분들은 바쁘신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리한테 케이트와의 시합 얘기가 나올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은 케이트 로투스와의 시합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유리랑 케이트 로투스가 한 두세 번 정도 매치가 잡혔다가 아니면 잡힐 뻔 했다가 취소되고 이번에 잡힌 것인데요. 유리는 이 매치가 일본에서 원하는 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워낙 관심을 많이 받는 매치였고 그렇기 때문에 유리는 하고 싶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상성이 유리한테 그리 좋지 않습니다. 케이트 로투스 선수가 하기 좋은 시합은 상대가 레벨이 우리보다 높은 선수인데 우리한테 상성이 좋은 스타일일 때 이것이 제일 좋거든요. 혹시 이기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괜찮고 준비를 잘하면 이길 가능성도 높고 또 지더라도 분명 생각보다 잘 싸우고 좋은 싸움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기 어려운 시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레벨은 더 높은데 상성이 좋지 않을 때 잘못하면 잡히고 이기더라도 이 팬들이 원했던 것만큼 예상했던 것만큼 쉬운 경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케이트 로투스 선수는 제가 직접 시합도 일본에서 보고 했었는데 까다롭습니다. 물론 이게 펀치력 한 방이 있다거나 뭐 서브미션 능력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다거나 이러진 않는데 타격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플링 면에서도 그렇고 확실히 이 압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왼손잡이에다가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압을 하는 것이 이 완력 차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유리 같은 경우에는 발을 붙이고 하는 싸움은 굉장히 잘하는데 상대가 많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잡는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유리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좀 시합 때 흥분을 하면 제자리에서 고개를 세운 상태로 연타를 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이 이 사우스포한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케이트 로투스와의 시합이 이 지도자인 저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웠고 유리한테도 그렇게 말해 왔었는데 사실 저는 어려운 싸움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기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케이트 선수가 생각보다 더 잘하고 준비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잘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쉽게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타격적인 면에서도 실수들을 하긴 했지만 사실 승부를 갈랐던 것은 그래플링 영역에서였잖아요. 라이진 첫 번째 시합에서 그래플링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레나 선수에게 아쉽게 판정패했고 그리고 두 번째 시합에서 타격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그래플링에서 서브미션으로 패했고 이번에 세 번째 게임마저도 그래플링 영역에서 대처가 잘 안되면서 패배했잖아요. 그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고 유리가 그걸 모를까요? 특히 저는 이렇게 격투기를 분석한다고 하는 이렇게 격투기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알죠. 그런데 왜 멍청하게 그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문제를 보이면서 패배하는 것일까요? 제 입장에서도 유리 입장에서도 정말 어려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유리가 로드FC에서 챔피언이 되고 은퇴를 했던 거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부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상 치료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챔피언 벨트를 획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벨트를 반납하겠다고 대회사에 말해왔지만 로드FC 측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박정훈 선수 빼놓고는 타이틀전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리의 은퇴를 기사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직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유리가 조금 욕을 먹고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부상이 커서 은퇴를 했었는데 정말 우연히 이 라이진과 컨택이 돼서 라이진과의 계약을 눈앞에 두게 되었었습니다. 2, 3년 쉬었기 때문에 부상 회복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생각했고 시합에 대한 생각은 늘 있었기 때문에 복귀를 마음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유리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부상 때문에 이 생각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이 부상이 뭐냐면 이 디스크거든요. 유리가 허리 디스크랑 이 목 디스크가 좀 심합니다. 이 디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속상한 부분이 큰데 아무튼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디스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트레이너로서 너무 하루하루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랜만에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플링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플링 훈련을 하루 하고 나면, 하루 그것도 잠깐 하고 나면 2, 3일을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건 진짜 많고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라이진과 계약은 하되 준비 기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합 오퍼가 이 계약과 동시에 바로 왔습니다. 저희가 한 2번 정도 고사를 했었거든요. 정말 좋은 자리지만 지금 준비가 너무 되어 있지 않고 부상이 너무 커서.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결국에는 매치가 바로 잡혀버렸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 각자 본인의 역할이 있고 입장과 상황이 있는 거니까요. 이런 기회를 아무나 못 받는다는 것도 당연히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게 좀 컸죠. 지금 너무 급하고 빠르지만 받지 않으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때 오퍼를 받은 상대 선수가 레나 선수였습니다. 유리한테 얘기했을 때는 유리는 이제 무조건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뛰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속 쉬어온 데다가 이 디스크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그때 사실 스트레스를 좀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결국 저는 유리를 좀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고, 유리 또 저희를 이 라이진에 계약해 주신 분들과의 관계, 라이진과의 관계, 또 로드FC와의 관계, 그 속에서 제가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에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상대가 레나이고 타격가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커버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판정패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복귀해서 좋은 경기 했고 또 앞으로 계속 남은 기간 준비하면 되니까. 문제는 2번째 경기 오퍼가 바로 왔습니다. 저희가 레나전을 받으면서 라이진 측에 부탁을 했던 것은 이번 경기는 우리가 받겠지만 다음 경기는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 준비할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바로 오퍼가 왔고, 다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했지만 라이진 측은 저희가 바로 시합을 뛰기를 원했습니다. 라이진 측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게 유리가 시합 전부터 일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또 이 레나와의 시합 이후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빨리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서 유리한테 자꾸 오퍼를 주는 것이었거든요. 이 대회사에서, 그것도 그렇게 큰 대회사에서 오퍼를 자꾸 주는 것은 그 선수를 좋아한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영광인 것이죠. 다만 우리 상황이 그것을 못 받쳐주니까 그것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을 뿐이죠. 아무튼 그렇게 라이진 2번째 오퍼가 왔는데요. 그때 상대가
케이트 로투스였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 상대 스타일이 상성상 까다로울 뿐더러 유리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유리도 정말 기간을 두고 준비하고 싶어 했는데 상대가 케이트 로투스라고 하니까 그만큼 또 일본 팬들이 기대를 받는 매치기도 하니까 좀 내키지 않지만 좀 꾸역꾸역 시합을 하기로 하고 오퍼를 받았는데 이게 참 케이트 로투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마사키 선수가 이 복귀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상대 선수가 없어서 우리도 이제 케이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으니 하마사키 선수와 시합을 하는 게 어떻냐고 오퍼가 왔습니다. 제가 부담스럽다고 라이진 측에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정을 라이진 측에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유리가 그래플링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도 워낙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요. 라이진 측은 당연히 그 매치를 계속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유리는 훈련 중과 경기 중에는 이 멘탈이 정말 강한데 이 생활 스트레스의 내성이 조금 굉장히 약해서 어떤 계획이 틀어지거나 변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트레이닝 시켜야 되고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제 유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줬는데요. 사실 생각할 시간을 길게 주지도 못했어요. 시합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빨리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리가 저한테 와서 그냥 이제 운동 그만두고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유리한테 이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승부욕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준비를 못하고 시합을 뛰다 보니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이해는 하지만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계약했던 3경기, 라이징과 계약했던 이 3경기는 채우고 그만두자. 우리가 로드FC에서 이 챔피언이 되었을 때 이 방어전 없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찝찝한데 여기서도 우리 똑같이 반복하지 말고 다 져도 되고 뭐 경기력이 안 나와도 되고 이 과정을 어쩔 수 없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 약속한 경기만 그냥 채우자. 그리고 후회 없이 그만하자. 우리 둘 다 너무 승부에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은 내려놓고 좀 즐기면서 충분히 좋은 대우 받고 있으니까 즐기면서 해보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리도 조금 받아들이면서 좀 승부에 대한 이 집착이나 이걸 좀 내려놓고 훈련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내려놓으면 관장님 말씀대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몸이 되는 선에서 준비를 해보고 뛰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마사키 선수와의 시합이 된 것입니다. 뭐가 부족한지 저도 잘 알고 뭐를 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 선수가 고통스러워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운동선수가 어떻게 부상이 있다고 아프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사이 그 가운데를 하루하루 찾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번 시합도 끝이 났습니다. 준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고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유들을 이 핑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핑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유인 것입니다. 이유와 핑계가 다른 것은 이유는 실제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이유이고 이 핑계는 그 원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핑계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핑계가 아니라 이유입니다. 현재 몸 상태가 나오지 않는 이유이고 이 3연패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이 이유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남 탓을 하지 않을 것이며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게 어떤 선택이든 신중하게 선택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서 있어서 반응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다리가 너무 무거우면 상체라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가